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하이 퍼포머 리더가 되면 됩니다. 즉 한국말로 하면 고성과자가 되면 돼요. 고성과를 잘 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죠. 오히려 회사에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사실은 성과를 잘 못 내죠. 회사에서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목표가 부서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수 아닌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가설과 결과가 맞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핵심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3가지 핵심 역량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그 안에 핵심 메시지들이 좀 있거든요.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 객관화가 의외로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잘하는 일이라는 것도 회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원하는 걸 잘 받쳐주지 못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객관화가 잘 안 돼요. 많은 직원들한테 본인이 한 업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업무 성과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 금지어예요. 금지어. 되게 추상적인데요? 그쵸?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이 회사의 어떤 인정으로 연결되길 원하는 거죠. 근데 사실 회사에서는 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가 명확하고요. 그 목표 대비해서 성과에 대한 것을 측정해서 그 측정된 것만큼의 갭이 발생한다고 하면 못한 거죠.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한 건 의미가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저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시험 봤는데 50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거랑 사실은 회사도 다르지 않아요. 회사도 결국에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승진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우리가 승진을 해야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거 아닌가요? 회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그라운드 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나를 채용을 할 때는 나한테 어떤 걸 원하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이를테면 KPI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좋죠. 그래서 명문화할 수 있는 형태로 목표가 수립되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많은 갈등들은 서로 간에 줄일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회사에서의 하는 일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다 일치시킵니다. 내가 한 일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한 일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일의 결과는요. 인풋을 많이 투입하거나 방식을 좀 달리하거나 이렇게 되면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 일은 반드시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들도 대체적으로는 지적을 하는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지적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코멘트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거는 당신의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다. 먼저 사전에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일에도 대단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회복 탄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마케팅 차장께서 대표님은 하는 일도 엄청 많고 더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세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믿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미숙했거나 조금 더 노력을 덜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정통한 방법을 못 썼거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내가 정합시키지 못한 것뿐이야. 그럼 그게 뭐지? 라고 빨리 생각이 선회돼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이 선회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을 잘했든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되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잖아요. 준비를 많이 안 해놓고도
사실 어떤 결과가 나쁘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으로는 이해가 다 되잖아요. 당연히 준비를 많이 못했으니까 결과가 이런 거지. 근데 그런 자신이 원망스럽잖아요. 그럼 왜 준비를 못했어?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전에 또 오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루에도 정말 처리해야 될 일이 수십 개고요. 부서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나 자신한테도 나를 막 닥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게 된 거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일이 진짜 많구나. 그럼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정리를 해서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될까?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쪽으로 돌렸죠. 저만의 이제 멘탈 관리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가장 어렵지 않나요? 더 이상 답이 없을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보다 훨씬 더 성공한 CEO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과정을 다 겪고 그 자리에 가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들과 그분들의 행위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의 책을 보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천호식품 그 대표님이 쓰신 10m만 더 뛰어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지금 딱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한 걸음만 더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때그때로 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책을 통해서 해요. 보통 내가 좀 멘탈이 털리고 누군가가 막 너무 죽이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 험담 엄청 많이 하고,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도 후련해지지 않고, 또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만들어. 야,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지 않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한 개도 되지 않고 마음만 무겁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면 회피형으로 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입 다물고 말지. 뭐. 근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하고 그냥 대화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20대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고요. 특히 어른들은 더 많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뭐가 말이 안 통해요. 일단 대화가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저하고 있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신 걸까요? 또는 제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는 걸까요? 계속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제가 그 회사를 떠나지 않는 한. 근데 떠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요즘 AI 시대 아니에요? AI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오면서 액션이 가능해졌어요. 어려운 용어로 기술 민주화라고 합니다. 기술 민주화. 예전에는 엔지니어들, 개발자들만 코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자체를 바이브로, 그러니까 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막 이러면서 너무 신이 나 있는데, 즉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빠르게 순응하지 못하면 사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조금 많이 게으른 분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이런 거가 또 아니더라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도 보면 50대부터 20대까지 너무 다양한 계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AX 대전환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들부터 팀장들까지 각 부서장들이 쫙 나와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AI로 자동화를 시킨 어떠한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보고 나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하게 했거든요. 근데 벌써 클로드 배우셔가지고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분들도 나이 먹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완전 젊은 분들인데도 AI 써서 AI에서 검색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나이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뇌가 늙지 않으면 전혀 사람은 늙지 않는 것 같아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ye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이해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현장에 가서는 전혀 다른 거를 만들어 오죠. 유능한 직장 상사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